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일의 맥주 마시러 가자의 저자인 낭만 닥터 SJ 배상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외과 의사 배상준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 본업입니다. 독일이 그렇게 맥주로 유명한데 독일 네. 맥주에 관한 책이 지금까지 한국에 없었던 뭐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독일 맥주 단독으로 나온 책은 제가 처음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러 맥주 책이 중에 독일 맥주를 소개한 책들은 정말 많죠. 왜냐하면 독일이 맥주 본고장이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독일 맥주는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품질이 일정하게 좋다. 나쁘게 말하면 획일적이다.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독일 맥주 책은 단독으로 쓸만한 내용이 많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일 맥주 단독으로 안 썼던 것 같아요. 다양성이 부족하다 뭐 맞습니다. 이런 겁니까? 독일과 비교되는 벨기에 맥주는 정말 다양한데 실제로 벨기에 맥주가 종류만 놓고 보면 훨씬 많죠. 유명하잖아요. 그렇- 벨기에 유명하고. 맥주로. 네. 그 나라마다 네. 그 맥주 만드는 방법이나 뭐 맛이나 이런 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을마다 다 달랐겠죠. 우리 집집마다 김치 담그는 맛이 다 달랐잖아요. 그 김치를 담글 때 뭐 딱딱 이런 식으로 소금과 고춧가루와 배추만 써라 뭐 그런 식으로 규정된 게 없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독일 맥주는 그런 규정이 생겼어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장점은 품질이 일정하고 맛이 좋고 단점은 다양성은 적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하여튼 마을마다 다 맥주를 만들어 왔는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자체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한 나라 개념이긴 했지만 사실은 수백 개의 공국과 왕국이 모인 나라잖아요. 네, JYP가 약한 고리죠. 네. 네네. 공국과 왕국의 차이는 뭐 공작이 다스리는 공국이고 왕이 다스리는 왕국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마을마다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맥주 선진국이 바이에른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쯤. 그러니까 뮌헨이 있는. 그렇죠. 바이에른의 주도가 뮌헨이죠. 뮌헨이죠. 네네. 영어로 바바리아. 네. 야만인 바바리아나고는 스펠링이 다릅니다. 뮌헨 사람이 야만스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쪽이 이제 바바리아 공국, 나중에 왕국이 되는데 독일이 통일된 게 1871년에 그 프러시아, 프로이센에 의해서 통일되면서 비스마르크 뭐 등등등.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쪽 바바리아에 있던 맥주 순수령이라는 맥주는 물과 홉과 보리로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맥주 순수령을 전 독일에 통일하면서 전 독일에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물이랑 홉이랑 보리 외에 다른 것 것들이 넣지 마라. 그렇죠. 그때 그리고 혐오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그건 맥주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밀인데요. 옛날에 밀 생산량이 적었잖아요. 그렇죠. 유럽이 강대국이 아니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밀 생산량이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수가 부족해서 인구가 많이 안 늘었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밀맥주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밀은 귀한 거니까 귀한 거니까. 식량으로만 빵 써야지. 만들기죠. 빵 그렇죠. 만들어야지. 술 만드는 데 쓰지 마치 마라.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쌀로 술 빚지 말라라고 맞습니다. 했던 거랑 그런 거. 비슷하게. 네네. 지금은 보리빵이 있지만 보리는 글루텐이 적어서 빵 만들기에는 조금 애매했나 봐요. 그래서 그 바이에른 공국에서 1516년이네요. 책에 나오는데요. 네. 그때 맥주 순수령이 발효가 됐는데 그로부터 한 300년, 350년 지나서 연방이 탄생할 때 그 법이 확대돼 갖고 독일 전체로 그렇죠. 1871년에요. 그래서 그게 확대되고 나서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때마침 등장한 뭐 필스너의 유행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건 그 법령 때문에 전국 그 수백 개 공국의 마을마다 만들던 맥주들의 스타일이 다 죽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마치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일제 시대 뭐 이렇게 거치면서 막 세금 때문에 세금이랑 이런 것 청주를 때문에 이제 네. 그 지역마다 혹은 집집마다 만드는 청주 같은 걸 막 금지하고 막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런 식이랑 비슷한. 반면에 이제 벨기에는 1830년부터 독립 운동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이에른 1871년에 통일된
그 독일의 바이에른의 법령하고는 전혀 무관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 막 그만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려워지면 우리 싫어합니다. 네. 어쨌건 하여튼 그래서 네. 독일은 맥주 아니 물, 보리, 홉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효모가 추가됐다고 여기 그렇죠. 적혀 있는데 파스텔 아저씨. 그거 말고는 다른 걸 넣으면은 맥주가 아니다. 만들지 그렇죠. 마라라는 법이 있었고 심지어 지금도 그게 법적으로는 이제 좀 변경이 됐지만 전통이 남아 있어서 독일 맥주는 심플하다. 그렇죠. 벨기에 같은 데는 막 과일 향 나는 맥주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독일 맥주는 별로 쓸 게 없잖아. 그래서 단독으로 책이 안 나왔던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고제나 그런 것처럼 몇몇 한 7, 8개 스타일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쓰면 책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일의 맥주 마시러 가자의 중요한 테마들은 그 독일의 그런 약간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고유한 남아있는, 맥주들을 그렇죠. 찾아다닌 거군요. 맞습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맥주 관련 모든 정보를 지금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그냥 우리 맥주 좋아하는 수많은 청취자분들이 맥주 마실 때 한 번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맥주 관련 정보 혹은 맥주의 종류에 관한 정보 이런 거 조금만 몇 개 던져보시죠.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라거 맥주. 네.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맥주는 라거 맥주잖아요. 네. 뭐 하이트 뭐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 다 라거 맥주의 맥주잖아요. 종류는 라거, 에일? 에일, 드래프트 이렇습니까? 일단 라거 에일, 와인은 보통 산지로 구별하잖아요. 신대륙, 구대륙, 부르고뉴, 보르도. 네네네. 맥주는 이제 크게 효모 발효 방식에 따라 라거 에일로. 라거랑 에일로. 라거랑 에일 두 가지로. 네. 네. 원래 와인은 따뜻한 나라에서 만들고 맥주는 포도가 자라지 않는 좀 추운 나라. 추운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그 추운 나라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뮌헨은 따뜻한 나라예요. 따뜻한 지방이에요. 맥주를 원래 안 만들던 나라예요. 포도도 나는 곳이에요. 포도 그렇죠. 포도, 실제로 예, 그쪽 포도 쪽, 동네 예. 와인 되게 유명해요. 네네. 지금도. 근데 그쪽은 그럼 맥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맥주가 상하니까 지하 저장고 시원한 데다가 맥주를 넣어놔요.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네. 더운 나라에서 오히려 더운 나라에서 그 맥주를 만들면 상하니까 저 동굴 같은 데서 시원하니까 시원한 곳에서. 그 저장을 했어요. 네. 라거가 저장이란 뜻이거든요. 아. 나중에 이제 이거 저거 이렇게 효모도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만든 맥주를 청량감이 있어서 천천히 발효하니까 라거. 라거. 그 기존에 만들던 방식대로 그냥 조금 한 20도 전후에 상온이잖아요. 네, 상온. 상온에서 만들어서 빨리 발효되는 맥주를 에일 그렇게 구별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온에서 숙성하면 라거 맥주, 청량감이 있는 저온 장기 숙성, 청량감. 네, 청량감. 네. 라거 맥주. 그리고 고온 속성 상온. 숙성입니까? 고온이라기보다는 상온. 상온. 아, 상온 사우나 온도는 상온에서 빨리 만들어지는 맥주는 에일. 네, 야, 상온. 이 빨리 암기 만든 세대들의 폐. 에일. 세상에 존재하는 맥주는 크게 나누면 에일 아니면 라거입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자연 발효 맥주도 있죠. 벨기에 같은 데서요. 또 그건 또 뭐야? 막 자연 발효니까요. 젖산균도 자라고요. 뭐몇 100가지 이상 균이 자라요. 그러니까 맥주 맛이 막 시큼합니다. 람빅이라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네. 하여튼 크게 보면 에일하고 라거다. 라거. 네. 그러면 병맥주하고 생맥주는 뭐가 달라요? 원래는 생맥주의 원래 정의는 효모가 살아있는 맥주잖아요. 효모가 맥주 안에 살아있으면 장점은 효모는 단백질이니까 아주 복합적인 그러니까 MSG보다는 멸치 국물 같은 그런 복합적인 맛이 나는데 단점은 그 병이나 캔 안에 품질이 일정하기가 어렵죠. 어렵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효모를 없애는데 열 처리를 해서 죽이든지 가느다란 체에 걸러요. 필터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필터링을 하든지. 근데 원래 생맥주는 효모가 살아있는 맥주인데 지금 오늘날의 생맥주라고 하면은 열 처리를 하지 않은 맥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파는 모든 생맥주는 열 처리를 하지 않은 필터링을 해서 효모가 없는 맥주예요. 아, 효모가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맥주 안에는. 왜냐하면 유지가 안 돼요. 그게. 아. 그러면 에일도 병맥주도 있고 생맥주도 있고 라거도 병맥주도 있고 생맥주도 그러니까 있고 그런 이게 겁니까? 병맥주, 생맥주라는 구분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맥주건 병맥주건 그냥 효모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잠깐만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라거하고 에일은 만드는 방법 자체가 다른 효모 거고 종류의 차이. 만드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건데 네. 병맥주냐 생맥주냐라는 거는
그 만들어진 다음에 후처리가 다른. 아 거다. 원래는 이제 병맥주나 생맥주라는 카테고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생맥주가 그 맥주 통에 담긴 맥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가게에서 네, 캐스크. 가게에서 예, 캐스크. 캐스크에 네. 담긴. 네. 케그가 나무통이고 네. 캐스크가 탭에서 따라주는 그거. 맞습니다. 네.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병에 담기면 병맥주고 그 캐스크에 캐스크에 담기면 생맥주. 생맥주라고 근데 사실은 그 생각하시면 종류는 별 됩니다. 차이가 없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알겠습니다. 효모를 다 걸러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필터링합니다. 필터링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되게 대단한 다른 게 없네요. 그렇죠. 그냥 느낌 차이네요. 예. 그러면 예, 라거하고 에일을 크게 이제 나눴다고 치고 네. 그럼 이제 맥주의 종류가 또 뭐 다양하게 있다는데 그러면 네. 라거 밑에 또 몇 개가 종류가 있고 에일 저기 뭐죠 에일 밑에도 또 이렇게 종류가 몇 개 예를 들어 있고 이런 요즘에 거예요? IPA는 뭐예요? IPA는 에일 맥주의 한 종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인디안 페일 에일의 약자니까. 네네. 이란 페일 에일 아닙니다. 네. 이게 책 판매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송 중 아재 개그가 어쨌든 네. 책 분위기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I자 들어가는 걸로 시작하는 나라 몇 개 안 돼요. 네. 다 찾아봤거든. 많아요. 아일랜드도 있고 아이슬란드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뜨아. 인도네시아도 있네요.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에서 꼭 축구가 금메달을 따요. 그렇구나. 나는 이스탄불만 생각. 이스탄불은 나라가 아니죠. 인디아나폴리스. 아이보리 코스트도 있네요. 네. 네네. 우와. 어쨌든 그러면 그 인디안 페일 에일. IPA는 인디언 페일 에일의 약자니까 에일 맥주의 한 종류군요. 네, 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하고선 이제 맥주를 수송을 하는데 적도를 2번 건너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수에즈라고 없던 그러니까 시절에. 약간 따뜻한 온도에서 천천히 숙성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니요 호불 많이 넣었. 호비 이제 맥주의 쓴맛도 있지만 네네. 방부제 역할도 하니까요. 음. 어떤 업자가 윌리엄 호지스라는 그 업자가 맥주에 홉을 쓴맛 내는 홉을 많이 때려 넣었어요. 상하지 않게 하려고. 네, 정말 썼대요 그때는 못 먹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장르를 그래서 미국 그 인도로 건너갔던 페일 에일이다 그래서 IPA 인디안 페일 에일이다라고 했는데 모든 맥주는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재해석해서 근데 하는 어떤 거죠. 사람들은 그게 이제 영국에서 인도까지 가는 동안에 네. 날이 더워가지고 맥주가 좀 상해가지고 약간 시큼하고 막 좀 이상한 맛이 나는데 도수도 좀 높고. 네, 그게 또 이건 나름대로 별미네 그래서 개발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아니요, 그러니까 상하니까 상하지 않으려고 홉을 많이 넣어서 네. 아 처음에 근데 상해서 못 먹고 막 못 이상하니까 먹는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뭐 건너가서 상했을 수도 있지만 만드는 과정 중에 상한 것도 꽤 있었겠죠. 그래서 홉을 많이 넣어서 그러니까 IPA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니? 그러면 이제 쓴맛. 아 홉을 많이 넣어서 쓴맛이지만 그 커피도 쓰지만 나름대로의 각자의 향이 있듯이 이제 IPA도 쓴맛 대신에 향이 있다는 거죠. 그 흑맥주는 뭡니까 그러면 기네스 이런 데서 파는 거 시커먼 거. 그러니까 그 포터라고요. 영국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먹던 맥주인데 예전에 이제 그 맥주든 빵이든 이렇게 하얗거나 맑은 것도 있었지만 그건 귀족들이나 먹던 네. 거고 맥주도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섞어서 먹었어요 업자들이 뭐 새맥주, 험맥주 이거저거 섞으니까 맥주 색깔이 뭐 거무투티 하겠죠. 그거를 그 산업혁명 때 짐꾼들이 포터들이 많이 먹었대요. 아 그러면 사실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맞아요, 좀 걸쭉하고. 걸쭉하고 시커먼 그런 맥주군요. 지금의 기네스 같은 건 맛은 달랐겠죠. 시큼한 맛도 있었겠고 뭐 오래된 맛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포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비해서 유리전이 나온 이후에 예전에 먹던 맑은 맥주는 창백하니까 맑으니까 페일 에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포터라는 게 맥주의 종류군요. 그렇습니다. 짐꾼. 정확하게 말하면 에일 맥주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나요? 라거냐 에일이냐고 구별했을 때는 에일이겠죠. 에일에 좀 더 가까운. 네. 그럼 또 뭐 있어요? 그 저기 필스너 이런 것도 뭐 요새 필스너, 바이스, 뭐 헤페 헤페바이젠. 젠. 그러니까 그 바이젠이라는 거는 밀맥주거든요. 아 바이젠 자체가 밀맥주란 뜻이에요. 네, 영어도 휘트
화이트 어원이 같은 것처럼 예. 에델바이스 할 때 바이스하고 바이젠 독일어로도 어원이 같아요. 하나는 희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우와, 감격- 되게 아, 되게 있어 보인다. 그 얘기하니까. 네. 아 휘트와 밀. 화이트는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고. 어원이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 밀가루가 그래서 하얀 겁니까?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같죠. 근데 에델바이스의 에델바이스, 맞아요. 그 사실 책에 나오잖아요. 저도 그렇구나라고 저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책을 읽은 지 한 두세 달 돼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맥주 지난 회에 얘기한 맥주 순수령이라고 빌레름 사사가 1516년에 밀은 빵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맥주 만들어 먹지 마라. 그렇죠. 그러라고 했죠. 근데 자기 가문은 예외, 엔드, 독점, 전매. 그래서 그러니까. 밀맥주를 만들어 왔어요. 아 독일에서는 그럼 밀맥주는 딱 한 집에서만 만들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남들은 못 물론 이제 만들고. 그것도 이제 그 1500년부터 1800년까지 그래서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독일에서 밀맥주가 미넨에 유명합니까? 그렇죠. 미넨에 정말 많죠. 여러분들 아시는 파울라너, 에딩거, 프란치스카너 뭐 다 밀맥주. 에딩거도 동네 이름이더라고요. 보니까. 에딩 맞아요. 그러니까 에딩에서 만든 맥주니까 에딩거. 영어의 ER은 무슨 사람, 독일어의 ER은 무슨 그걸 만드는 제품 혹은 뭐 동네. 예. 독일어는 할 줄 압니까? 당기쉔. 못하는군요. 근데 독일어도 못하는데요. 또 이게 독일어 어원이나 단어에 관한 얘기도 됐다 많아요. 또 심지어 독일 도시 이름에 붙은 여러 가지 이 접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부르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성, 캐슬이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성, 음성 이런 거랑 같은 거다. 영어 그러니까 프랑스어도 그 부르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부르주아가 성 안에 사는 사람.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있어 베르그라고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베르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산이다. 음. 그래서 부산 안산 같은 거가 베르크다. 네. 또 도르프로 끝나는 거 이거는 마을 시골이라는 뜻이라서 나주 광주 이런 주자에 해당한다. 디셀도르프 뭐 네. 이런 거. 그리고 바흐로 끝나는 거는 시냇물이라는 뜻이라서 과천 홍천 이런 거에 해당한다. 야, 이것도 참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남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어디? 형이 옛날에 가르쳐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적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막 보다 보니까 이 국제시장 영화 네, 국제시장에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나오는 그 파티 장면에서 이 오달수 씨가 병째 마시던 맥주 그게 도르트문터 엑스포트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써놨습니다. 네. 그건 무슨 맥주예요? 도르트문트의 로컬 도르트문트 쪽에서 이제 그 예전에 공업 도시였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쪽에서 이제 그 엑스포트 그 맥주 장르가 유명하다 보니까 수출을 여기저기 해서 엑스포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수출하다 보니까 이제 냉장 시설도 이렇게 있긴 있었겠지만 흔하지 않으니까 좀 도수도 조금 높여서 만들고 좀 더 청량하게 만들고 그런 장르를 도르트문트 엑스포트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유명한 장르는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엑스포트라는 이름이 붙으면 맥주에 그 회사에서 나온 필스너보다 도수도 조금 높을 것이고 조금 덜 쌉쌀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궁금한데 쭉 여러 가지 독일 맥주들을 직접 그 장소에 가가지고 네. 이제 마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어떤 맥주가 가장 지금 다시 한번 맛을 보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그 미넨이죠, 당연히. 맥주 선진국 미넨. 미넨의 밀맥주. 밀맥주도 있고 뭐 유명합니다. 미넨은 그냥 도시 전체가 맥주를 위한 도시라고 제가 착각을 할 정도로 실제로 그래서 미넨에서 그 하루 저녁에 그 맥주집 세 곳인가를 네. 옮겨 다니면서 진짜 맥주를 진창 마시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 우리도 익숙한 레벤브로이 네. 뭐 이런 게 미넨에 있는 그렇죠. 양조장인가 봐요. 네. 레벤 사자. 미넨 상징 동물이 사자더라고요. 레츠 바이 사자. 그 지금 만약에 이 독일을 가시는 뭐 출장이 됐든 여행이 네. 됐든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 책을 쭉 이렇게 꺼내 가지고 보면서 일부러 그 도시를 우리 낭만 닥터처럼 막 찾아다니는 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움직이는 동선상에 이 낭닭이 방문한 도시가 있으면 그 챕터만 좀 읽어보면 이 동네 가서는 요 맥주를 마셔야 되는구나, 요 맥주집에 가봐야 하는구나, 요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리고 이번 5월에 또 프랑크푸르트 갔다 왔거든요. 3박 5일로. 아 그래요? 왜요? 프랑크푸르트만? 네, 맥주 마시러? 아니요, 이번엔 비행기 타러. 비행기를 타러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아나항공하고 루프트한자가 좀 싸게 나온 게 있어서. 네. 거기 1등석 타봤어요? 네, 아나라는 ANA? 네, ANA하고 루프트한자 1등석을 잘 안 풀리는 건데. 타보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 일부러 갔다 왔다고요? 네, 갔다 왔는데요. 거기 그 간 김에 이제 그 자전거 나라 투어를 하는데 거기 가이드분이요 알아보셨더라고요 저를. 아, 그래서 아저씨가 너무 기분이, 여기서 아저씨란 저를 칭합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 정도면 내가 친해서 하는 말인데 저 정도면 병 아닙니까? 1등석을 항공사별로 타보기 위해서 일부러 어디를 갔다 아니 온다는 그래서 거. 제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처음은 마일리지로 갔다고 하지만 너무 그 경험이 좋아서 중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비용을 아무리 싸게 나왔다는 게 얼마나 싸게 나왔다지만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라고 제가 그때 사석에서 만나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 1등석 편도 한 150 전후인데요. 150밖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갔다 오죠. 그게 아주 싸게 나온 걸 사면 네,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항공사 아비앙카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사서 갔다 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루프트한자 같은 게 잘 안 풀거든요. 1등석을요. 우리는 안 태웠으면 안 태웠지 풀진 않는다. 근데 그걸 요번에는 정책적으로 많이 풀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 지역의 항공사 중에서 마일리지가 큰 항공사, 세계적으로 큰 항공사들이랑 교류가 되는 곳에서 마일리지를 일부러 팔기도 한답니다. 네. 굉장히 싸게. 마일리지를 현금 받고 파는 항공사들이 몇 개 있는데 대개 이제 좀 약간 그 개발도상 국가의 항공사들이 그렇게 팔고 그 마일리지를 산 다음에는 그 얼라이언스 그 뭐라 그러죠? 항공사 연합에 속해 스타 얼라이언스 뭐 있는데 이런 것들. 다른 네. 항공사에 쓸 때 이제 그 마일리지를 쓰는 건데 저도 알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싼 건 맞는데 표를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다른 항공사에서 정책적으로 그냥 조금 요번 연도에는 풀어볼까? 그럴 때 타는 거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거의 안 가니까 그리고 파인 다이닝도 제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ANA 항공 1등석 같은 경우는 일식으로 파인 다이닝을 해주고 뭐 크룩이라는 고급 샴페인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레스토랑 가격으로는 한 100만 원씩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탈만한 것 같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가령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보다 뭐 한 50만 원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1등석에서 먹는 걸로 그 돈을 뽑는다. 청담동 레스토랑 가격으로는 확실히 제가 100만 원어치 먹습니다. 비행기에서. 많이 먹지는 못해요. 이제는 저도 이제 주량도 얼굴을 약해지고. 얼굴 알아보는 스튜어디스들이 많다면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저의 행태를 알아보는 거. 그게 그 말이죠, 뭐. 근데 저는 그 마인드 너무 좋았어요. 그 낭닭이 블로그에 올린 1등석 후기 중에서 이런 거 있었습니다. 딱 타자마자 그 보통 1등석 타면은 저 같은 사람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1등석 잘 안 타봤거든요. 타면 쭈뼛쭈뼛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승무원도 쭈뼛쭈뼛 된대요. 왜냐면은 뭔가 이런저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도와주고 싶은데 그럼 실례잖아요, 손님한테. 손님을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손님 여기 라면도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라면도 저기서 샤워도 할 수 있는데요. 샤워하실래요? 뭐 이런 식의 어깨도 그리고 주물. 이게 뭐 이런 너무 처음부터 많이 먹지 마세요. 계속 나와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골프 칠 때 캐디 분이 뭐 100m만 치세요 그러면 은근히 기분 나쁠 때도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서로 불편한 거죠. 이 처음 타본 사람은 몰라서 불편하고 승무원들은 뭔가 이런저런 것들이 1등석에서 다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주지 못해서 답답한데 낭닭은 딱 타면은 승무원한테 딱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 아시죠? 즐기러 왔습니다. 저 아시죠? 얘기 안 해요. 제가 무슨 원래 이제 승무원들이
요렇게 안 돼요. 이제 또 음식 줄 때 뭐 그냥 알아보는 네.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은 그 술 와인 리스트를 주면서 뭐를 드시겠냐고 5종류가 준비되어 있는데 고르시라고 했을 때 그냥 다 주세요. 종류별로 다 주세요. 다 깔아달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놈이 그놈이구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진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죠. 아 저 진짜 큰맘 먹고 1등석 탔습니다. 없는 돈 쥐어 짜가지고 이 시간만큼은 대출 받아 탔다고. 예, 이 얘기합니다. 시간만큼은 저를 위한 시간으로 즐기겠습니다. 본인이 배려해 주세요. 그게 진상짓인 거는 아는데 아니 그- 제가 편하게 부탁하고 뭐 아니, 그 그러니까 정도는 아니죠. 그게 조금만 잘못하면 진상짓인데 그거를 그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맞아요. 하는 그것도 재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배려를 하고 싶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고. 그럼요. 제가 뭐 입대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낭닥한테 정말 부러운 게 그 5종류를 예를 들어서 5잔을 다 깔았다. 다 먹을 수 있는 주량도 부러워요. 나 같으면 5잔을 다 먹잖아요. 그러면 못 내려 비행기에서 막 기어다녀야 되는데. 이게 JYP가 되게 재주가 많은데 잘 못하는 게 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독일의 맥주 마시러 가자를 읽으면서 너무 좋았죠. 또 제가 또 그래도 JYP보다 술은 좀 더 되잖아요. 랑닥보다는 안 되지만 그 저도 독일에 가봤는데 독일에 갔을 때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맥주를 마시긴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여러 사람과 우르르 먹는 거하고 혼자 먹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집에서 와인을 잘 안 먹는데요. 몇 번 마셔보니까 제가 반 병도 못 먹겠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독일의 맥주 마시러 가자면서 이 책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제가 애청자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낭닥이랑 같이 저 자리에서 한 잔을 하고 싶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나도 뭔가 좀 시간이 될 때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일부러 낭닥이랑 이렇게 쫙 한번 돌면서 맥주를 마시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치가 있는 책입니다. 네. 하여튼 이 책은 분명히 여행기이고 맥주에 관한 책이고 뭐 약간 유머가 섞여 있는 에세이이기도 하고 그런데 딱 그 말만 가지고는 뭔가 묘사가 부족한 그런 독특한 어떤 풍취, 풍미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손색이 없는 책이기도 해요. 맥주 요즘에 이제 맥주가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종류의 맥주들이 마트에서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맥주들을 사서 먹으면서도 궁금하잖아요. 아까 저희들이 궁금했던 것처럼 라거 맞아요. 맥주는 뭐지? 에일 맥주는 뭐지? 요즘 마트에만 가도 막 수십 수십 종류의 가지의 맥주를 맥주들이 파는데 있으니까 이런 맥주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맥주들이고 유래는 뭐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그럴 때 그냥 독일의 맥주 마시러 가자를 한번 쫙 읽으면은 대충 정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네. 독일이든 유럽이든 뭐 아니면 미국이든 간에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식당에서 맥주를 주문할 때 또 그리고 맥주에 어울리는 안주 같은 거를 주문할 때 필요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깨알 같은 정보들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 네. 여행에서 메뉴판을 읽을 수 있으면 여행이 2배 이상 즐거워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폼도 좀 잡으신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뭐 노하우가 생기신 다음에. 4-5명 여행 가면 맥주 네. 주문 저밖에 못 하고 음. 뭐 미국에서 일식집 가면 스시집 주문 저밖에 못 하고 그런 게 있죠. 놀래라. 죄송합니다. 그 거기 이제 맥주 공장 견학 같은 것도 여러 번 했는데 네. 거기 가서 이제 그 견학 가면은 왜 물어보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거기 전문가들. 좀 잘난 척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거기 막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막 있는데 거기서 맥주에 관한 질문에 막 척척 대답해가지고는 국위선양하고 왔죠. 네, 거기 사람들을 네. 막 놀래켰는데 또 그런 말을 덧붙였대요. 뭐 훌륭하다, 뭐 원더풀 뭐 이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이러고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한심하네요. 그런 얘기도 쓰고.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그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JYP가 먼저 읽었어요. 네. JYP가 먼저 읽고 YG도 읽어봐. YG도 재밌으면 우리 이거 한번 소개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선배님이시긴 하지만 큰 기대 없이 읽었거든요. 네.
아니 저도 사실 큰 기대 없이 읽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알찬 정보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책에 뭔가 그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있어요. 그게 책의 매력인 거예요. 그 이 책은 누구한테 추천드리냐면 이 땅의 모든 한량들에게 추천합니다. 술 먹고 놀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맥주 마시고 놀 때 한마디씩 할 수 있어요. 불화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너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아니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맥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막 술자리에서 그냥 화제 떨어졌을 때 야 이런 거 알아 하면서 이렇게 한 마디씩 하시는 거 즐기시는 분들 그냥 이 책 읽으면 좋아요. 네. 그리고 뭐 클라이언트들하고 맥주 자주 마셔야 하는 좋죠. 분들도 좀 공부해가지고 이 화제 떨어졌을 때 뭐 사장님 이게 이 맥주가 말이죠. 이 맥주는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책. 독일의 맥주 마시러 가자를 오늘 다뤄봤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의 맥주 마시러 가자 저자인 낭만 닥터 낭닥 SJ 배상준 선생님도 2번에 걸쳐서 저희랑 즐거운 수다 나눴습니다. 자, 우리 뭐 독일은 못 가지만 여기 이제 홍대 앞으로 맥주 마시러 가죠 이제. 네. 그러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똑똑 소리 들으셨죠? 그거 없앨 수도 없고. 네, 낭닥은 계속 지금 여러 종류의 맥주를 마시면서 방송을 했다는 지금 점, 여기에 지금 한 알려드립니다. 그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4종류의 맥주를 또 본인이 가져와가지고 본인만 마시면 되지 막 저희들한테 따라주기도 하고. 네. 저희는 맛만 봤고요. 네. 네, 대부분의 맥주는 낭닥이 다 먹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맛있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